안녕하세요, 박균율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방에서 어떤 식용유를 쓰시나요? 아마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식물성 기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실제로 정말 몸에 좋은 기름인지 해롭지는 않은지 명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시는데 확실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식용유는 말 그대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기름이죠. 식품안전처에서 먹을 수 있는 식용유로 분류한 기름은 씨앗기름을 포함한 식물성 유지, 그리고 라드나 버터 같은 동물성 유지,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식용유지 가공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 식용유 코너에 가면 버터를 제외한 돈지나 우지 같은 동물성 기름 제품은 우리가 잘 찾아볼 수는 없고 카놀라유,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식용유라고 딱 생각했을 때 관념적으로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바로 이런 식물성 기름들입니다. 이 식물성 기름은 영어로 vegetable oi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식물의 씨앗을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seed oil, 씨앗 기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옥수수유는 옥수수의 씨눈에서 추출한 기름이라서 씨앗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용유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원재료는 대부분 대두나 대두유로 우리가 콩기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식물성 기름은 심장 건강에 좋다라고 권장받고 있습니다. 또 카놀라유, 옥수수유, 올리브유는 미국 심장학회로부터 심장 건강에 좋다는 하트체크 인증 마크를 받은 기름입니다. 그래서인지 카놀라유는 식용유 국내 매출 순위 1위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에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카놀라라는 이름은 캐나다와 오일이 합쳐진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유채꽃 재배와 함께 카놀라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놀라유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중화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시나요? So vegetable oils of any kind were really not used for human consumption. They were used for industrial machinery as lubricants. Oil. Canola oil is derived from the seeds of the rape plant. It's rapeseed oil, and it was originally developed in World War II to lubricate ships and steam engines because the oil sticks to wet metal. Now, during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needed to build a lot of ships, and we didn't really have enough of this rapeseed oil to lubricate the parts that were going to get wet. So the US government asked Canada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of rapeseed oil to help with the war effort. But at the end of World War II, demand for this rapeseed oil dropped precipitously, and Canada needed to find a way to keep selling something it had put so many resources into producing in high amounts. 현재 우리가 카놀라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그 기반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채씨 오일은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 최고의 윤활유로 사용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 유채씨 오일은 에르쿠산의 함량이 높아서 금속 표면을 잘 보호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에르쿠산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을 통해서 이 에르쿠산 함량을 낮춘 유채씨를 가지고 식용 카놀라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100% 제거는 아니고요. 최대 2% 함유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공업용 오일로 쓰였던 것이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었는지 카놀라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씨앗 기름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유가 되기 위해서 이 씨앗 기름들은 약 15번에서 17번의 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헥세인이라는 화학 용매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고열 처리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칩니다. 즉 기름을 끓이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 번 열을 가하냐면요. 헥세인이라는 화학용매는 우리가 반복 노출될 경우에 신경계에 강한 독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헥세인을 증발시켜서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이 과정에서 헥세인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 기관에서 승인한 법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제거가 됩니다. 고열 처리 과정을 통해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 제거는 되지만 완벽히 0이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탈취 과정, 즉 기름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240도까지 또 열을 가하게 됩니다. 보통 튀김 요리 온도가 180도인데 그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씨앗 기름의 주성분이 불포화 지방이라는 거고요. 이 불포화 지방은 구조가 포화 지방보다 불안정해서 열을 가하면 산화 반응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알데히드 같은 독성 산화물질과 트랜스지방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반복 가열하면 더 악화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번 사용한 재사용 기름은 피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뤄지기도 전인 가공 단계에서부터 이미 수차례 열처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이 기름은 열뿐만 아니라 빛에도 취약해요. 하지만 씨앗 기름의 보관 용기들은 또 어떤가요? 대부분은 투명해서 빛에 쉽게 노출되죠. 물론 카놀라유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한 성분들이 고온의 열처리 과정에서 분해돼 버리고 좋은 장점들도 화학용매 사용, 산화 위험성으로 인해 크게 상쇄됩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이나 독성 알데히드 문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씨앗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도 매우 높은 기름이에요. 왜냐면요, 씨앗 자체가 광합성보다는 저장 그리고 발화 에너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저장되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요. 오메가3는 잎사귀 부분에 많이 저장시켜서 광합성에 주로 쓰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씨앗기름의 섭취는 과도한 오메가6 섭취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메가6의 과도한 섭취는 오메가3와의 불균형을 만들겠죠.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요, 이 불균형 상태는요, LDL 콜레스테롤 산화 문제와 만성염증 유발로 인한 심혈관 질환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드, 텔로, 버터와 같은 동물성 지방의 오메가6 함량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과 단일불 포화지방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고온에서도 쉽게 산화되지 않는 안정적인 기름입니다. 혹시 포화지방 섭취가 두려워서 동물성 지방을 멀리 하신다면 포화지방의 오해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동물성 지방의 품질은 동물이 뭘 먹고 자라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방목 상태에서 풀을 먹고 자란 목조육 지방을 선택하시면 영양면에서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셔야 한다면 씨앗기름 대신 열매기름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중세지방산이 풍부한 코코넛 오일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의 지방은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고열 조리 시에 포화 지방보다는 불안정하지만 씨앗기름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유해 화합물을 훨씬 적게 생성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시려면요, 고온 조리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열매기름에 냉압착이라는 표기는 화학적 정제 없이 낮은 온도에서 순수하게 추출해서 영양 성분과 향미를 보존한 오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는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